네, 안녕하세요. 선울기입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가 요즘 부자들이 점점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나 해외 거주 소식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00명 이상이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태로 해외로 이주하고 있고,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장기 체류하는 고소득층 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현상이 일부 연예인이나 사업가나 혹은 조세 회피 목적의 특수한 경우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보통의 성공한 중산층조차도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부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분들에 대한 불신도 함께 커지는데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뭔가 다 부정한 방법으로 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과 나라가 어렵다는데 뭐 부자들이 당연히 왜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등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조차 자신을 숨기고 조용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길을 택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 한국의 세금 구조는 OECD 국가 중에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이고 지방세까지 포함되면 49.5%에 달하는데, 이게 이제 소득의 50%를 다 세금으로 내는 거죠. 법인세 역시 한때 25%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경쟁국 대비 높은 편이죠. 게다가 부동산 보유세나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세까지 고려하면 벌어도 남는 게 없다는 체감이 강하고요. 특히 상속세는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세율이 이제 50%이고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55% 수준이 되는 거죠. 자녀에게 100억 원의 자산을 물려주려면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부자들은 이 세금이 단순히 공정한 재분배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처벌로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과 부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사실 국가가 예산을 잡고 살림을 하는 대부분의 돈들이 부유층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면 확실히 존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심리적인 피로감이 쌓이면 결국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내 재산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묘한 적대감이 존재하는데,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먼저 축하보다는 어떻게 돈을 벌었지라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누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하면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누가 사업을 성공시켰다 하면 빽이 있었겠지라는 생각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공은 존경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 되고요. 그 결과 부자들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한국에서 돈을 번다는 건 단순히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된다는 뜻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어떤 한 자산가 분께서 말한 회고에서 돈을 벌 때는 국가가 관심이 없었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모두가 내 돈을 노리더라는 말이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요. 사회는 그들이 이제 기부해야 할 사람이니까 세금이나 더 내야 할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부자들이 느끼는 또 다른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의 부재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 제도나 부동산 규제나 금융 정책이 들쭉날쭉 바뀌죠. 부자들이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하고 있고, 한 재벌 2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세율이 높아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내일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몰라서 무섭다고 하죠. 투자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건 돈이 오래 머물지 못하다는 뜻이고요. 왜 그 중국의 많은 자본들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차이나 엑소더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걸 보면 답이 나오죠. 그렇게 자본은 언제나 안정적인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이 자본을 싱가포르 법인이나 해외 신탁으로 옮기고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게 이제 사실 예측 가능한 법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함이죠. 이건 국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법이 자주 바뀌거나 정책이 이념적이 되면 돈이 그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거는 요즘 부자들이 해외 이주를 하는 게 예전처럼 이민이라는 이름을 달고 가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국의 법인이나 부동산을 남겨두고 실질적으로는 해외에 가족을 보내거나 장기 체류를 택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한국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처럼 사는 삶인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법적으로 한국인이지만 외국에서 사니까 또 소비를 또 외국에서 한단 말이죠. 그렇게
국내의 어떤 경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그 소비 주체가 또 사라지다 보니 이게 또 악순환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금 보고가 최소화되고 주요 자산이 해외 법인이나 신탁으로 분산을 하는 거죠. 이런 조용한 자본 유출은 통계에 잘 잡히진 않는데 한국 경기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돈이 빠져나가면 투자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고 결국 중산층과 서민층의 기회마저 축소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를 적대시하는 사회가 결국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었던 사례들을 보면 사실 모두 의견이 달라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부자들이 떠난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부자 몇 명만 빠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분들이 이제 투자자이자 고용 창출자라는 걸 보면 이제 자본을 국내에서 굴리면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도 들어오는데 그들이 해외로 자산을 옮기면 국가가 세수를 잃고 사회는 점점 더 가난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입증된 현상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초부유세를 강화했다가 수많은 자산가들이 벨기에나 스위스로 빠져나갔고 결국에는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부자를 세금으로 몰아붙인 결과 부자는 떠나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된 거죠. 괜히 미국에서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하고 법인세를 낮추고 세금을 낮추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서 기인하는 것을 보면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정책들은 분명히 한계를 맞긴 할 겁니다. 사실 인문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바라는 것은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부자들도 사람들이고 사실 원하는 거는 세금 회피가 아니라 존중이지 않을까 생각도 어떤 부분에선 생각도 해봅니다. 당연히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그 국가에 이렇게 재산을 환원하고 잘 살고 싶은 것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떤 부자들은 나는 세금을 더 내도 된다고 하는데 내는 만큼 대우받고 존중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돈이 많다고 해서 사회에 적이 되는 분위기나 성공을 부정하고 평준화를 강요하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부자들을 떠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는 아니고요. 리스크를 감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인 거죠. 그들을 사회의 일부로 포용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회 전체가 고립되고요. 확실히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에게 더 걷자는 단순한 정의감으로는 이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기회의 불균형이죠. 부자들이 떠나는 이유를 탐욕으로만 보지 말고 그분들이 왜 이 나라에서 불안을 느끼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이 떠나지 않는 나라가 성공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존경받는 나라로 그런 사회로 가지 않으면 한국은 점점 자본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요즘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현상은 뭐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뢰의 문제나 존중의 문제나 그리고 희망적인 문제로 또 결부가 됩니다. 부자들이 단지 자신이 만든 부를 지키고 싶을 뿐인데 이 사회가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죄책감을 씌우게 되죠. 결국 그들은 말없이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를 묻게 되겠죠. 문제는 그분들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는 결국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국가 경쟁력이 좀 살아남는 상황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한국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떠나는 부자의 행렬을 앞으로 더 길어질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